자, 오동엽 원빌딩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딩 투자로 좀 많이 벌었다 이거보다는 투자 정말 잘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분이 좀 잘하셨나요? 복싱으로 좀 유명하신 여자 탤런트시죠. 그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상권이 처음에 이제 꿈틀꿈틀할 때 그때 과감하게 투자하셨어요. 그분이 매입하셨던 가격을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비싸게 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성수동에 22억을 주시고 매입을 하셨는데 16년도 6월 달에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2020년 올 초 6월 달에 43억에 파셨어요. 매입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임대로 받으시다가 4년이라는 시간만 지나고 20억 양도 차익 붙여서 파신 거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럼 그냥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예. 주변에 호재들이 생기면서 주변이 바뀌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시영 씨는 그때 16년도에 조금 비싸게 주고 버스에 타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버스가 엄청 고속도로 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보니 20억이 더 올라가 있는 거죠. 버스값이. 야, 이거 입석이라도 탔어야 되는 버스였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입석 타기가 쉽나요? 그렇죠. 보통은 이거 물렸네 이 소리 들었을 텐데 그때. 네. 이게 지가가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매도자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로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1년 후나 2년 후의 가치로 가격을 매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나는 내년 가격을 주고 산다 라고 생각하고 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시영 씨처럼 4년, 5년 정도 더 갖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이거 43억 주고 사신 건가요? 개인이 사셨어요. 개인이요?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부러 여쭤봤는데. 김성은 하나 이글스의 김성은 감독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매입한 사모님께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약간 어떤 점을 보고 사셨을까요? 여기서 펑고 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인가요? 예. 예, 그것도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고급 아파트, 전략지구 이렇게 해서 고급 아파트들 들어갈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숲이라고 하는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숲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성수동 미래는 밝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 가격 주고 사신 거예요. 지역의 발전을 좀 본다. 예. 자, 그러면은 혹시 사례 더 있나요? 성공 사례? 손예진 씨 같은 경우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입했을 때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어요. 옆에 부지들하고 공동개발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묶여놨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매입을 하시고 그 공동개발을 푸신 거죠. 어떻게 풀어요 이걸? 구청에 얘기를 해서 나는 건축하고 싶은데 옆 필지랑 공동개발이 돼 있는 것들을 풀어달라라고 신청을 하고 옆 필지가 나도 오케이, 나도 같이 안 짓겠다 라고 하면은 그게 합당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풀어줍니다. 그래서 공동개발 지정돼 있는 지구단위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하시는 분한테 파셨죠. 그래서 손예진 씨가 15년 3월 달에 매입하셨던 금액은 93억 5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제 규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41억 5천 정도를 더 업 하셔가지고 파셨습니다. 135억에 팔았죠. 18년도에 파셨으니까 3년. 거의 한 3년 정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시행하는 분한테 매각을 한 거면은 사실은 여기 꼬여 있는 실타래를 들어가서 풀어놓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일반인들은 내가 샀는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공동개발되어 있는 걸 못 풀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손예진 씨가 이거 사실 때 저도 그 해당 물건을 제 고객들에게 브리핑했었어요. 사시라고. 해볼만 하다. 땅 모양을 봤을 때 이거 충분히 공동개발에 풀어줄만 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보신 분들은 매입을 안 하셨고 이건 또 다른 어떤 내가 좋게 한번 실타래 풀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임대소득은 거의 못 보신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임대소득보다는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보겠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과감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을 보신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담당 구청 공무원이라면 손예진 씨가 오면은 풀어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요.
농담이고요. 반대로 이제 누가 좀 약간 피박을 여기 썼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빌딩 투자를 했는데 지금 나온 성공 사례들처럼 뭐 3년에 40억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40억 막 그냥 아직 뭐 파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하기 힘들지만 이제 재테크라는 건 뭐냐면은 빌딩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힘이 아니라 짐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5인조 걸 그룹이죠. 거기에서 이제 센터를 보셨던 5인조 걸그룹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제 지나가겠죠. 뭐 어떻든 예.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청담동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리모델링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건물인데 과감하게 멸실을 철거를 하시고 신축을 하시더라고요. 공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약간 스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공사하시는 시공사하고 약간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도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고, 그리고 대출을 또 많이 받아서 매입을 하셨거든요. 45억이 매입을 하셨는데 35억이 대출이었어요.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공사 기간 동안 계속 부담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손실이 발생이 됐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축을 해서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이 더 늘어나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돼줘야 되는데 예전 건물하고 지금 신축하신 건물하고 늘어난 면적은 20평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못 늘린 건가요, 면적을?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용적률 한계에 맞춰서 건물 짓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많이 못 늘린 거죠. 조금 아쉬운 투자. 그래서 나중에 이걸 팔려고 그러면 자기는 토지 매입했던 금액, 그리고 멸실하고 다시 신축했던 신축 비용, 다 합쳐서 매도를 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그렇게 못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양도 차익을 보기에는 조금 확률적으로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용적률 더 받으시는 퍼센테이지가 100에서 150% 정도가 됐을 때 신축을 하시는 거지, 요거는 좀 신축이 좀 아깝습니다. 그 반대로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그 용적률 받아놓은 게 지금 현재 법 규정보다 더 많이 받아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그 면적 그대로 살리시고, 리모델링을 해도 신축 대비해서 한 7, 80%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새 건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인조 걸그룹 말고 보이그룹은 없나요? 인원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분들은 몇 분이더라? 하도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10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딘지 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또 센터를 또 맡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 압구정 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좀 작아요, 땅이. 그리고 앞에 도로도 좀 좁아요. 그걸 이제 11억에 매입하셨는데 본인 자금 2억을 투입하시고 그 다음에 대출을 9억을 받으셨어요. 뭐 대출은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 자금 적게 들어갔으니까 괜찮은 투자 아니냐. 근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계속 공실이에요. 왜요? 쭉. 예? 원래 빈 건물을 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공사를 하셨죠. 그럼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임대 못 맞추면 어떡하냐, 신축하고 난 다음에 임대 못 맞추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건 리스크지만 자기가 자신 있게 투자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공사를 하셔가지고 새 건물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속 공시 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이 예전에 저희가 또 옛날에 잠깐 드리면 뭐 오렌지 쪽 이럴 때 80 후반 기억나세요? 저 그 세대가 아닙니다. 뜨거웠던 곳인데. 네, 뜨거웠던 곳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인근에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지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거기를 계속 많은 분들이 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활하기가 조금 힘든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뭐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또는 대로변 이런 지역이 아니라 안쪽에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임대를 주려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결국에는 입지 선택에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처음 태생적으로 잘못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좀 오랫동안 공시했다가 최근에 임차를 맞추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생각했던 임대료보다는 조금 낮추셨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양도 차익까지 보시기가 힘들겠죠. 양도 차익을 보려면은 임대료가 받쳐줘야 됩니다. 임대료가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벌써 개선해버렸잖아요. 발전 가능성이 없이 가치가 딱 정해져 버린 건데. 오동현 원빌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